네, 출란교실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뭐 무더위는 완전히 갔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겠죠. 부산하고 이제 김해 이쪽으로는 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와서요. 대부분이 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김해나 이런 쪽에 온실을 임대해서 난초를 키우시는 분이 꽤 있어요. 아마 그쪽에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았겠나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제목을 달아놓은 것처럼 출란 냉해에 대해서 환절기 때마다 걱정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냉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주제를 냉해로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기온이 30 몇 도에서 갑자기 20도 단위로 떨어졌죠. 하루아침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환절기의 계절의 온도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 냉해를 입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시원한 바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기온 차는 크긴 합니다만은 좀 시원한 바람인데, 밤 기온이 조금 더 낮 기온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냉해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많이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나 또는 이제 책, 블로그, 카페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약간 좀 빠뜨린 내용만 좀 짚고 간단하게 끝마칠까 합니다. 출란이 사실은 산에서 이제 겨울을 나는 식물이죠. 겨울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단연초, 겨울을 나서 봄에 다시 또 성장하는 이런 식물이다 보니까 추위에 상당히 강한 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출란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보면은요, 온도가 많이 막 영하로 막 떨어지고 산속이 춥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이 자연이라는 섭리가 오묘해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단풍이 들면은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 낙엽이 출란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출란은 사실상 이 환절기 때 겨울로 접어드는 차가운 바람, 냉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노지에서 출란을 재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온실에 계시는 분들은 뭐 최첨단 시설들을 자랑하는 그런 곳에서 임대료를 주고 출란을 키우시니까 뭐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가정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 문만 닫아준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환풍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광박관념에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찬바람을 그냥 확확 이렇게 들여서 난초가 막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어야 좋은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이제 한여름에 바람이 없을 때, 문을 활짝 개방해 놔도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날에는 해당되는 얘기지만, 지금처럼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할 때도 밖에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슉슉 부는 바람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바람이라면은 창문을 조금만 열거나 아니면 난초가 있는 쪽은 창문을 더 닫고 반대쪽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도 환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반대쪽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이 들어와서 저 천장이나 다른 쪽 벽에 바운스가 돼서 돌아 나가고 하는 이런 공기의 흐름이 눈으로는 보이진 않아도 이 난초들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새로운 공기로 바꿔주는 정도의 환기지, 뭐 바람이 막 불어서 날씨가 더운데 사람이 선풍기 바람 앞에 있듯이 그렇게 바람이 슉슉 부는 것을 난초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요즘 날씨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만 더 추워지면은
냉해를 입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으로 냉해에 강한 출란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저녁 때 베란다 문을 닫지 않는다 하더라도 냉해 피해가 이제 가정에서 냉해 피해를 받았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난실 자체가 전부 다 냉해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두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냉해에 약한 개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냉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어떤 난초가 냉해에 약하고 강한지를 잘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닿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문을 닫아주는 것이죠. 난초의 이파리에 그 차가운 바람이 닿는 것으로서 냉해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벌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뿌리 쪽에서 오는 냉해 피해죠. 이 산속에서도 보면은 이 이파리는 밖에 나와 있어도 영하로 떨어져도 그렇게 냉해를 입거나 동해를 입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분은 땅속에서 이렇게 보온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냉해 피해를 올 수 있다. 그러나 좀 냉해의 체질이 좀 강한 출란으로 키우려면은 겨울에 가급적으로 좀 저온을 유지하면서 출란을 그 저온에 적응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 추위를 그 동해나 냉해 피해가 오지 않을 정도의 온도, 즉 한 5도 정도, 0도에서 한 5도 정도, 영하로 떨어지면 건 어는 거니까 0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해서 상당히 춥게 출란을 적응시켜 버리면은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동해나 냉해에 상당히 강인한 어떤 체력을 출란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게 키우지 마시고 좀 추위에 강한 좀 적응하는, 그래서 추위에 강한 또 냉해에 강한 이런 출란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뭐 보온 장치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베란다 문만 닫아준다면 기타 다른 뭐 보온 장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즉 이제 관수라고 하죠. 이 환절기 때는 관수를 가급적 자주 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건조하게 키우는 거예요. 늘상 출란교실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냉해 피해든 동해 피해든 물에서 오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흙 속에 뿌리가 이렇게 젖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온도가 물에 전달되고 뿌리에 전달되고 또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올 때 그 분 속에 있는 수분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뿌리에 전달되고 그래서 출란이 냉해다 또는 동해다 이렇게 입는 것이죠. 이 이파리는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주로 뿌리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재를 키우더라도 그 분재를 이제 겨울에 보온을 처리를 할 때 이파리 전체를 이 나뭇가지 전체를 다 보온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뿌리가 심겨져 있는 분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굉장히 이제 보온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 가정에서는 뭐 보온 처리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 없이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물을 주더라도 따뜻한 낮 시간에 물을 줌으로 인해서 저녁 때 좀 기온이 떨어질 때는 이미 다 건조해가지고 찬바람이 불거나 또는 뭐 겨울에 그 차가운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출란 뿌리는 크게 이렇게 그 동해나 냉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뿌리 상태가 약간 그 건조한 상태로 유지만 해준다면은 냉해나 동해 피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꽤 오래 전이에요. 작년인가요? 출란을 비싼 값에 구매를 했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이 뭐 가장 비싸다 그러면 천종 아니겠습니까? 천종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했는데 판결에서 이겼다.
이제 돈을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에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놨고, 그 인터뷰를 하려는 이유는 이러한 사례가 에란인 모든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에란인들뿐만 아니라 난초를 판매하시는 상인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팔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난 돈만 받았으니까 난초가 죽든 말든 뭐 난 모르겠어. 병에 걸렸든 말든 이제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건 뭐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사시는 분들도 몇 천만 원씩 뭐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호가하는 비싼 난들은 어느 정도의 그 절차에 따라서 좀 구매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라도 한 장 써서 그게 어떤 경우에는 환불을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고 그러고 나서 그 난초 거래를 해야지, 나중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처럼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이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법정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너무 비싼 난초는 거래했을 때 이 사법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중히 인터뷰를 요청해 놨는데 좀 망설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그 인터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소송에서 이겨서 그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어떤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화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기쁜 내용으로서 한번 전달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란을 키우는데 가장 행복한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겨울에 충분히 좋은 겨울을 튼튼하게 날 수 있도록 보약이라고 하면 뭐 다른 거 없죠. NPK를 뺀 나머지 각종의 미량 요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줘서 난초가 튼튼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약을 좀 주는, 그런데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그것도 지나치면은 독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초량기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